꺾기 전에 안정희님께서 자 같이 보실까요? 영상은 단열재를 이용하여 사람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높이는 100 정도 되고 폭은 35 정도 됩니다. 검은 조끼와 방광 점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러 갈까요? 검은 조끼와 방광 점퍼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죠. 야, 안 보인다. 까만색은. 안 보인다 검은 거. 예. 이번에 바꿔보겠습니다. 왼쪽에 예, 잘 보이네요. 내가 설치하고 내가 놀랬네. 예, 검은 점퍼는 안 보여요. 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똑같이 예, 방광 점퍼는 멀리서 보이죠. 내가 설치하고 내가 놀랬네. 네. 자, 이번에는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까만색은 아예 안 보이겠는데. 차들에도 안 보이는. 네, 이 검은 네, 검에서 안 보여요. 방광 점퍼는 예. 이렇게 우회전할 때 뭐가 번쩍번쩍하니까 눈길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 있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또 우회전할 땐 잘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딱 하는데 뭐가 밝은 게 있어서 그래서 눈길이 가더라라고 이렇게 비교 영상을 꺾기 전에 안정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방광 점퍼를 입어도 안 보이겠죠. 자, 컴컴한 밤입니다.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박차 영상이 요것밖에 없어요. 아이쿠, 예.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근데 미리 좀 켜놓고 이게 그 영상이 시작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다가 앞에는 저 기록이 안 돼. 지금부터 여기부터만 기록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경우는 진짜 안 보이겠죠.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안 보이겠죠, 완전히.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사고 잘못이 있을까요? 운전자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신 상황 우회전해서 껌껌한 밤에 우회전하자마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여기에서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좀 공간이 있으면은 그래도 신옷 입거나 방광점퍼 입었으면 그래도 보일 텐데요. 저렇게 바로 꼭 잡아져 있으면 미리 안 보이겠죠. 보이는 공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잘못 없다. 불박차 잘못 없다 100%입니다. 이 사고 사망사고예요. 사망사고인데 경찰은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검사도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에서는 판결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받았어요. 변호사 있네요. 네, 변호사 사선 변호인이에요. 운전자 보험 옛날 거예요. 변호사님비 500만 원 나오고 형사비금 3천만 원 나온대요. 근데 변호사가 우리 무죄 주장해야 되니까 형사비는 하지 말자. 형사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유죄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형사비 안 하고 변호사만 선임해서 그래서 무죄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 재판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하는데 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 아마 1심에는 그게 없었던 모양이죠. 항소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 검사 보셨습니까? 예. 자, 구형하시죠. 네, 금고 8개월, 8월. 자,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유족분들께 진짜 그분들 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명복 빌고 유족분들께 그 좀 위로의 뜻 표현하고 그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판사가 네, 제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언제? 근데 이분이요, 저 재판장님 판결 선고는 제가 나와야 되나요? 그때 판사가 그럼 구속해 줄까요? 예. 아니, 판결 선고는 나와야죠. 구속해 드릴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갖고 불안해 죽겠어요. 판사한테 잘못 보인 거 아닌가? 이분은 이 사고 이후 그 동네가 너무 싫어서 멀리 이사하셨어요. 직장도 바꿨고.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14시간인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판사님, 제가 이렇게 무척 힘들게 이렇게 직장에서 눈치 보이고 또 그날 와도 꼭 참여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소박하게 물었는데 판사가 그러면은 구속시켜 드릴까요? 이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실형 선고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성문 써내면 될까요? 그걸 그대로 쓰세요. 제가 판사님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나고 직장도 멀리 먼 곳으로 떠났는데,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또 하루 또 빠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했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써내시고요. 그리고 1심 때 형사합의 안 했잖아요. 1심 때 형사합의 안 했으니까 그 돈으로 지금이라도 형사합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험사에도 알아봤대요. 보험사에 지금이라도 합의하려고 하고 좀 합의하면은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합의하고 3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다음에 그리고 3천만 원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3천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직접 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보험사에서 안 된대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1심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안 나온대요. 근데 이분은 불안해요.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할 때 대비한 것이 운전자 보험이죠. 어떻습니까? 운전자 보험 1심에서 무죄 받으면 안 나오나요? 나와야죠. 이분 1심에서 무죄지만은 혹시 항소심에서 판사한테 지금 잘못 보여갖고 나 구속되면 또 어떻게 되나? 아까 구속시켜줄까요? 그랬었잖아요. 실형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보험사 직원이 아마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한테 다시 한번 그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녹음해 보세요. 녹음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녹음 내용 같이 보실까요? 예. 음성 변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은 저기 자막을 넣었어요. 같이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선생입니다. 네. 네, 문의사항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다고 전화받아 연락드렸습니다. 예. 형사 합의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기존에 이미 안내드렸던 내용 전달 받으셨죠?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도 우리 고객님께서는 정확한 확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저희도 나중에 향후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부서에서도 이거를 확답으로 고객님한테 안심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결정된 거는 1심 판결이 우리 고객님이 다행히 가식이 없는 걸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것만 지금 현재 나온 판결 내용이에요. 이 상태로면 당연히 형사기를 해야 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에 하나 이제 지금 그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억울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그 항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 들었어요. 님한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뭐 그렇겠지만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제가 인정이 돼서 네. 그 합의 대상이 맞다고 하시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판 중에는 뭐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예, 지금 1심 판결로는 우리 고객님이 죄가 없는 걸로 나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심 판결 전에 불가론인데 그렇죠. 반대로 합의를 해서 봤는데 우리 고객님이 무죄더라. 그럼 저희가 당연히 고객님한테 그 기존에 지급했던 거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고객님처럼 반대인데 형사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 판결이 다행히도 고객님이 무죄로 난 거예요. 네. 상대방 측이 이제 그 무단횡단을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는 막 굉장히 넓은 도로 있었잖아요. 네. 거기를 우리 고객님이 이제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객님이 죄가 없다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제 기지급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을 다 반환을 해달라고 해서 반환받았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규칙가 뭐예요? 이게 형사합의를 할 만한 그런 대상이 맞냐? 그 사고가 맞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준 게 우리 고객님의 그 중과실 사고, 중과실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1심 판결이 어쨌든 우리 고객님한테 좋게 이제 죄가 없다고 나오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고객님 운전자 보험에서는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1심은 상태 했지만은 보험이 아니에요. 왜 지불 보증을 해주거나 이런 보험이 아니라서 네, 1심은 했지만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어떻게 말씀인지는 네. 저희들도 아는데 우선은 결정적으로는 1심 판결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대로 이제 우리 고객님이 죄가 없다고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직원일 뿐이거든요. 저희가 뭐 법률에 대해서 알게 되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고객님이 과거에 그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왜 변호사비 500만 원도 지급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님이 오히려 더 전문가시니까 아마 그분이랑 다 상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거든요. 네. 네. 일단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형사합의금은 네네. 어떻게 보면 재판에 그렇죠. 네,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 좀 네. 참작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네.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뭐 분명히 그 부분도 재판에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죠? 형사합의금을 그러니까 유족과 합의를 했냐 안 했냐 부분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1심 판결에서 우선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1심이 무죄가 아니라 지금 1심 전이었다면 말이죠. 1심 아직 재판을 하기 전에 만약에 형사합의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유족과의 합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재판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근데 거의 줬는데 그 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줬는데 받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다시 내놔라 이래 되는 게 되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 취지 자체가 형사 합의라고 하는 거는 형사법에 의거해서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객님이 죄가 없는데 형사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뭐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이 지금 대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한문철 TV 그 방송에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말 그대로 일단 지금 저한테 상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문 상담을 할 수 있게 네. 해주시던가. 고객님 지금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팀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뭐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분명하게 정리를 못 해드리고 지금 고객님께서 가지로 문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홍보 파트로 정식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말씀 못 드려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그 양 원장님도 저 채팅창에 아니 형사합의금 유죄를 전제로라고 돼 있나 약관에? 그런 거 없어요. 예.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그리고 사망진단서, 네, 그다음에 형사합의서, 뭐 그런 서류들이 필요한 거죠. 즉 경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형사합의는 경찰 단계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검찰로 간 다음에 하라고 그러죠. 교통사고 사실확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어떨 때는 경찰 자체에서 무혐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 자체에서 혐의 없으면 끝나면은 그러면 형사합의 했는데 아니 잘못도 없는데 왜 형사합의했어?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송치된 다음에 그때 형사합의는 제일 안전합니다. 어쩔 때 어떤 분들은 경찰 단계에서 빨리 합의해야지 그러면서 내 돈 주고 내 돈을 갖다 뭐 요새는 2억까지 나오잖아요. 저 사망사고 내 돈 2억 주고 합의했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으면 불송치됐어요. 그럼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고 안 주려고 그래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사합의는 저는 늘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형사합의금을 1심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다고 100% 누가 약속할 수 있나요? 물론 무죄 나오겠죠. 아까 여러분들 투표 결과도 100%가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항소심도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도 지금 없어요. 변호사도 1심 때 500만 원 다 써갖고 요즘 것 같으면은 변호사 선임비가 5천만 원까지 나오죠. 5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뭐 1심 때 뭐 한 2천만 원 쓰고 또 항소심 때도 2천만 원 쓰고 만약에 대법원에 또 쓸 거 한 1천만 원 내두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분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했는데 국선 변호인도 그것도 월 소득이 270만 원 밑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국선 변호인도 선정 신청했는데 그것도 저 법원에서 인정 안 했어요. 혼자 재판받고 있는데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형사합의 하려고 그러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 3천만 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무죄 받았는데 무죄 받았으면 잘못이 없대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없대요. 근데 잘못이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안할 때 이게 만약에 공무원 같으면요. 공무원은 무죄 받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 쫓겨나요. 그래서 내가 무죄 주장을 하면서 혹시라도 무죄가 안 될 것에 대비해서 벌금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무죄 주장 강하게 하지만 무죄 안 날 것에 대비해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사 직원은 1심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안함을 어떡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물론 옛날 거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좀 유족들한테 주고 싶은데 그리고 형사합의서 제출해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실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거 진짜 제가 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심에서 또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분은 무진장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 보험사 직원은 운전자 보험 담당자래요. 지난번에도 그 형사합의금도 2조 원하고 상담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 담당자가 저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딱 하면서 그래서 형사법은요 뭐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설명도 하고 이분은 아니 이게 형사합의 하면 그것도 좀 그렇게 가산돼서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그 보험사 홍보팀에 얘기하라고. 이 보험사 이름 제가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보험사의 운전자 보면 망해요. 아니 누가 이런 데 가입하겠어요? 불안할 때 형사합의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형사합의했다 해서 유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합의하고 무죄 나옵니다. 무죄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또는 무혐의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형사합의했다고 또 나중에 무죄 나왔다고 돈 돌려받았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차보험 명인께서 아니 나중에 무죄 나와도 환수 조치 안 하는데 저 보험사 이상하네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환수 조치 안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1심 때 판결 선고되기 전에 형사합의 했다. 그런데 나중에 무죄 나왔다. 그런데 환수 조치했다? 이 보험사는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잘 몰라서 그냥 줘야 되나 보다 싶어서 그냥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원의 태도가 그럴까요? 법원의 태도는 형사합의하고 무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 반환 청구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판결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누구한테 반환 청구할 거예요? 지금은 보험사에서 바로 줍니다. 지금은요 보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있고 저 가해자 있고요. 피해자 유족들이 있어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보험사에다 내가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보험 이렇게 두 번에 거치지 않고 그냥 해서 바로 주죠. 이렇게 바로.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할 건가요? 어떤 분은 아유 내 돈을 먼저 줄게요. 내 돈을 먼저 주고 보험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형사비금 줬는데 주고 그리고 유족들이 또 그 돈 다 썼어요. 그럼 내가 토해내야 되나요? 내가? 보험사가 나한테 줬으니까 토해내세요. 나한테 그럴 건가요? 그게 무슨 놈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이 사망해서 진짜 슬픔이 빠져 있고 그래서 형사비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위로가 되나 보다 싶고 그러면서 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합의서 써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무죄 받았다고 보험사가 나서 그 만약에 유족들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 아픈 마음에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것보다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한테 형사비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무죄가 나왔다. 무죄 확정됐다. 지금은 무죄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무죄 확정됐을 때 형사비금 반환 청구하면은 법원에서는 어떤 태도인지 판례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진영 변호사가 검색의 여왕이에요. 이렇게 찾았어요. 요 판결들이에요. 옛날 거 하나 그 의사의 의료과실 관련된 건데요. 그거는 그 나중에 무죄 받은 다음에 합의금 뒀던 거 반환 청구 받은 게 있어요. 그거는 형사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합의였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판결문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 차고 취소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판결례를 보면은 형사합의를 화해 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차고 취소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쭉 분석해보고 결국 형사합의는 무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죄 아닐 경우에 대비해 가벼운 판결을 받기 위해 즉 검찰에서 무혐의나 또는 기소유예 내지 또는 구약식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건 피의자의 일반적인 방어 방법이죠. 내가 무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쓰든지 만약에 무죄가 안 되면은 그럼 내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그래서 형사상 유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기에 형사 합의 후 무죄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형사비금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 게 판례 태도죠? 예.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운전자 보험에서 무죄됐다는 이유로 형사비금 반환 청구하는 보험사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반환 청구했다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무죄 확정도 아닌데. 무죄가 확정됐어도 내가 형사사건에 유죄를 전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혹시 내가 나중에 실형 선고 받으면 어떻게 되지? 내 집행유예 받으면 나 공무원 쫓겨나는데 나 선생님 교사 그만둬야 되는데 공기업에서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죄가 안 되면 벌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형사합의하는 거죠.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험사 그런 보험사라면은 그런 보험사에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안할 때 형사비금을 안 대주는 그런 보험사는 절대 안 되죠. 어딘지 제가 이름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그러나 꾹 참겠습니다. 그 보험사 담당자가 그 보험사 좀 높은 분이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며칠 날 이제 깜짝 며칠 안 남았네요. 잠깐만요. 판결 선고일이 며칠 안 남았을 텐데 11월 14일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네요. 이 보험사 직원이 좀 제대로만 처리한다 그러면 3천만 원의 형사합의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좀 떨군 상태에서 그래서 판결 선고 받으러 갈 수 있을 텐데 이분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그 변호사가 형사합의하면은 유죄를 인정하니까 합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했지만은 그런 인자는 아시잖아요. 이제는
형사합의하더라도 내가 유죄를 인정한 건 아니다. 형사합의하고서도 무죄 주장 계속할 수 있다.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좀 유족에게 내 차에 그래도 그 돌아가신 분, 그분에게 좀 그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내가 좀 마음의 좀 짐을 좀 덜고 싶은데, 근데 보험사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옛날 거는 형사비용 3천만 원밖에 안 되죠. 요즘 거는 2억까지죠. 옛날 거는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이죠. 지금은 5천만 원까지죠. 그리고 옛날 거는 법원에 기소돼야만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지만 지금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초기 대응 플랜이죠. 한편 경찰 조사가 어떤 걸 말하나요? 경찰 조사 후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된 경우, 그런 경우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변호사 선임비가 나와요. 경찰 조사라는 걸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제대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DB에는 제가 이거 명확히 해놔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잖아요. 변호사 선임비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그 조사 단계. 지난번에 제가 DB 임원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경찰 조사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진술서만 하나 딱, 교통사고, 사고, 진술서, 그것만 써내고 난 경찰에 간 적이 없다. 그것도 조사를 봐야 될 것이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상 잘 가는데 6개월 사람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조사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가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서만 쓰겠죠. 조사라는 것은 경찰관이 묻고 답하고, 그 묻고 답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런 경우에 내가 혹시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 변호사랑 같이 가서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경찰 조사 받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에 진술 조서, 뭔가 묻고 답하고, 그때부터는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겠대요. 제가 DB에 확인했습니다. DB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무죄 선고됐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알아보세요. 다른 데도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불안한데 그런데 못 주겠다는, 저 직원이 잘못 설명한 걸까요? 그러면은 저 직원이 운전자 보험의 상담 직원인데 상담 직원이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보험사의 공식적인 태도가 아니고 그 보험사의 직원이, 그 상담 직원이 뭘 몰라서, 근데 뭘 모르면은 이분은 지금 불안하잖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저 보험사 직원의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할 때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사합의할 때 나중에 무죄 받으면 돌려줘라고 그렇게 단서가 있으면은 그러면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내 불안한 마음에, 그건 그냥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답답할 뿐입니다. 나중에 항소심 판결 받으시고 그리고 결과 좀 올려주시죠. 그리고 그 보험사 홍보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방송한 거, 이 내용을 그 보험사 홍보실에, 아까 그 직원이 그러잖아요. 홍보실에 정식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 정식으로 문의해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네. 아까 좌회전하면서 보일 수 있는데 못 본 거는 운전자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있는 사람이 검은 옷을 입으면 진짜 안 보여요. 그런데 설령 허연 옷을 입었다더라도 갑자기 딱 틀자마자 있으면 진짜 안 보이죠. 예전에는 누워있다가 사망하더라도 무죄가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 보고, 블랙박스는 나보다 위에 앞에 있잖아요. 난 뒤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일 때는요, 요거요. 여러 번 보여드렸죠? 운전자 눈은 여기 있는데 블랙박스는 나보다 위에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닛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닛을 따라서 쭉 연결합니다. 그 여기는 블랙박스도 안 보여요.
여기부터 보이는 거죠. 근데 운전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안 보여요.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될까요? 이걸 경찰 단계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런 걸 해야 그래야 법원까지 안 가고 검찰에서 무혐의 받을 수 있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받아야 그래야 제일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법원까지 가면은 지금 이분이 언제부터인가요? 아까 그 사건이요. 2021년 9월 6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2년 넘게 고생하잖아요. 2021년 9월 6일 날 있었고요. 판결문 보세요. 자, 판결문. 작년 7월 14일 날 1심 판결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벌써 11월 14일이에요. 이제 저 11월 14일 날 선고예요. 1년하고도 4개월.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받아야죠. 예. 그래서 운전자 보험 초기 대응 플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11월 14일 날 판결 선고받고 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